대량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소량으로 만들어요? 종이나 뭐 빵이나 아니면 시멘트 이런 것들. 대량으로 만들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애도 있지만 비행기나 조선, 배와 같이 네, 소량으로 만드는 애들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산이냐, 대량 생산이냐, 소량 생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이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하는 개별 원가 계산은 일단 원가 계산 앞에 개별이 붙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소량 생산일까요? 대량 생산일까요? 소량이 좀 대량 생산하면 개별적인 원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은 말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계산 문제가 반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말 문제 대비하실 때는 꼭 업종을 외워주세요. 이 업종을 외워주시면 말 문제 풀려요. 알죠? 해보면 자 일단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업종은 여기 조선업, 네. 그다음에 건설업, 그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요런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소량으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죠. 그래서 여기 소량 주문 생산업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의 종류 많아요, 적어요? 종류 엄청나게 많죠. 전투기가 비행기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전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품종을 소량 작은 양만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업종에서 쓴다라고 해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서 쓴다가 요 개별 원가 계산의 말 문제에서 잘 나온 애예요. 그거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자 한번 사례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사례 들어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요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고객이 주문이 3개가 들어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한 대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객기도 한 대 만들어 줘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3대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객이 주문할 때 얘네들은 비싼 애들이에요? 안 비싼 애들이에요? 이제 무지하게 비싼 애들이죠. 거의 막 몇 천억 도가 몇 조도 가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주로 일반적으로 국가나 이런 데가 될 거예요. 항공회사나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는요. 그냥 전투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투기의 날개 부분은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도무기 장착해주시고 이런 것들 상당히 다 요구해요. 그렇겠죠? 비싼 업종인데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당연히 우리 이 비행기를 만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다가요. 당연히 고객이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을 하면 주문을 받은 우리 부서 있죠. 주문을 받은 부서에서는 각각의 여기 전투기나 헬리콥터나 여객기를 만드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화로 합니까? 전화로. 자, 기억해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겠다. 전투기 이쪽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여기는 유도목이 장착하고 막 요구사항을 막 말로 전화기로 한 120개 요구하는 거야. 자, 외우겠지? 너의 IQ를 믿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맞죠? 말로 하면 바로 사라져버려요. 맞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의 상세한 요구들이 있으면 그걸 전달을 우리가 문서에 적어서 해줘야 돼요. 만드는 부서한테. 그래서 지금 하는 여기 있는 개별원가 계산은 뭐도 출제 많이 하냐면 서류 출제 많이, 서류를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여기요. 꼭 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 이렇게 고객이 상세한 요구를 했을 때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제조부서에서 각 현장에 우리가 각각의 고객의 상세한 요구를 우리가 알려주는 서류 있죠. 현장에다가 알려주는 서류를 제조 지시서, 제조 명령서라고 불러요. 이 서류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을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만약에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추락세려나 봐요.
저번처럼 우리 막 아시아나항공처럼. 그죠? 누가 이렇게 문 탁 열어가지고. 그죠?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그죠? 30대 그 남자분이, 맞죠?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갑자기. 미친놈 아니야, 그거? 창호기 팍 열어가지고, 그죠? 트라우마 생겼잖아요. 막 거기 축구 선수들 막. 맞죠?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만약에 잘못 만들어가지고 추락사 하면은요, 그 비행기 만든 업체들이 진짜 치명타예요. 왜냐면 국가한테 입찰받아서 하거든요. 그럼 국가한테 입찰이 금지가 되는 거죠. 엄청난 치명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세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투기를 주문받으면 작업 101번, 헬리콥터 주문받은 작업 102번, 여객기 주문받은 작업 103번 이렇게 작업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렇죠? 작업 번호를 부여하고 따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개별 원가 계산에서 진짜 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작업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꼭 작업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럼 다시 열로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전투기 예를 들면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예를 들어서 뭐 티타늄이다 라고 하면 걔는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리고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나가면 직접 노무비가 될 거예요. 이거는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얘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의 공통적인 재료가 알루미늄이래요. 그럼 알루미늄은 다 사용되죠. 공통비니까. 그러면 그 알루미늄 사용량을 뭐 해줘야 되냐면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뿜빠이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해당 작업별로 각각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모아놓은 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작업 원가표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하실 건 작업 원가표는 서류고요.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작업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방금 했었어요. 뭐냐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를 주구장창 계산 문제 출제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고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바로바로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알루미늄은 공통비잖아요. 그러면 뿜빠이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맨날 얘만 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원가에게 맨날 여러분들 기출문제 회차 적어드리지만 나오는 부분에서만 주구장창 내요. 알죠? 그래서 일단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죠? 자, 제가 오늘 기분이 묵시 좋아요. 환급이 70만 원 나왔어요. 77만 원. 저는 사업소득자거든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오늘 아침까지는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져 강의도 잘 되고 막. 그렇죠. 여러분은 상관없죠. 전철 타고 그냥, 네. 보시면.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저만 좋으면 돼요. 농담이고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조간접비의 배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시험에 낸다면서요. 여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말문제. 자, 여기 보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직접비는 다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루미늄을 방금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에 분배해야죠. 그러면, 그냥 막 분배해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제조 간접비를 완벽하게 분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절대. 진짜입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안 해요? 하긴 해야 돼요. 알죠? 왜냐면 제조 간접비가 없으면, 공통비가 없으면 예, 걔네들 자동차나 이런 것들 만들 수 없거든요. 반도체도 만들 수 없고 전기 안 돌아가면 반도체 더 이상 못 만들죠 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해줘. 분배가 뿜빠입니다. 뿜빠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뿜빠이를 하는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회계감사 나오면 주로
원가 회계 쪽은, 공장 쪽은 주로 뭘 보냐면 제조간접비 기준을 타당하게 잡았는지를 봐요. 주로요. 제조간접비 잘못 잡았다는 감사 거절당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잘 외워주세요.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쓰냐? 일단 말 문제,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인과관계가 뭐예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죠. 예를 들면 자, 전력비를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배부한대요. 타당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붙으면 항상 걔가 오답이에요. 그렇죠. 뭔 상관이죠? 뭔 상관? 전력비하고 종업원 수는 뭔 상관? 그렇죠. 그럼 전력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맞죠. 전기를 누가 많이 사용했냐. 맞죠? 그 복리후생비가 대표적으로 종업원 숫자가 되겠죠. 종업원 숫자가 많을수록 복리후생비 많이 나갈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시험에 다음 중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이걸 외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방금처럼 그냥 무슨 상관이니 하면 걔가 무조건 답인 거예요. 알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 감가상각비는 기계 면적. 맞아요? 아니죠. 면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건 건물이죠, 건물. 그렇죠? 기계는 사용량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게 맞지. 그렇죠? 이렇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상식에서요. 알죠? 자, 그래서 일단 말 문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말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계산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뿜빠이 할 기준을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계산 문제를.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외워주세요. 반드시. 이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원가 회계는 계속 말씀드리면 100%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은 원가 회계 잘 못합니다.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공장에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짜놨으니까. 물론 제가 사례 들어서 이해는 좀 도와보겠지만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무조건 1단계가 얘부터 구해요.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라는 걸 먼저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일단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눈 감고 그냥 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사례 다시 설명할 거니까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럼 실제로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자,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다시 개별원가. 다시 이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개별원가 계산이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좀